지역사회, 커뮤니티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아래에 있는 게 그건데요. 지역사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쭉 나왔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학자도 있고 생소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출제했기 때문에 여기에 실어드렸고요. 로스입니다. 머레이 로스라고 하고요. 지역사회를 동그라미,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동그라미,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한 사람이 로스다. 자, 로스 줄 긋고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이야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능적 의미가 보다 더 강조되고 있죠.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다. 그러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무엇을 말하느냐? 공통의 관심과 이해관계입니다. 공통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지닌 공동체, 그것이 바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맥키버가 있습니다.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설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설명한 사람은 맥키버. 자, 맥키버는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지리적 의미가 지역적 의미인데 일정한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이야기한 사람, 설명한 사람이 바로 맥키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생활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워렌이 있습니다. 워렌은 지역적 적합성을 가지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와 체계의 결합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역적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 또는 체계의 결합,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를 정의하고 있는 사람은 워렌이 되겠습니다. 워렌은 지역사회의 기능 비교 척도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지역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 슬래시. 자, 거기에 그러한 적합성을 가지는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 그 다음에 체계의 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워렌이 이야기했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힐러리가 나옵니다. 이 힐러리가 시험에 제가 알기로는 답으로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걸로 연결된 걸로 나왔는데요. 지리, 동그라미, 상호작용, 동그라미, 공동의 유대, 이게 바로 3요소라고 하거든요. 아, 힐러리는 지역사회 3요소를 말한 사람이구나. 지역사회 3요소가 지리적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있고, 세 번째가 공동의 연대감, 공동 결속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를 말한 사람이 바로 힐러리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길버트와 스펙트가 있습니다. 더넴이 있네요. 더넴은 지역사회 유형을 인구의 크기, 경제적 기반 등을 기준으로 구분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론에도 나와 있죠. 더넴은 지역사회의 유형을 구분한 사람입니다. 지역사회 유형을 구분한 사람이다. 자, 경제적 기반에 따라서 생각나세요. 농촌, 어촌, 산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행정구역, 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인구의 크기가 있죠. 인구의 크기는 대도시, 중소도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특수성 등에 따라서 구분했죠. 사회적 특수성은 한인타운, 차이나타운 이런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할렘과 같은 어떤 빈민 밀집 지역, 빈곤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적 특수성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버트와 스펙트가 있는데요. 자,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 기능을 구분한 사람이에요. 지역사회 기능을 구분한 사람인데, 자,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안에 경제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미리 적어드리면, 자, 경제제도라고 하는 것은 소비와 생산과 분배, 소비와 생산과 분배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슬래시를 하겠습니다. 정치제도라고 하는 것이 또 지역사회에 있죠. 정치제도는 법률과 연관성이 있어서 사회 통제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질서 유지의 기능이라고도 배웠어요. 이거 실천론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이란 제도가 있죠. 가족이란 제도는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종교제도입니다. 종교제도는 사회통합과 연관성이 있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는 상부, 상조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학자들이 쭉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외의 학자들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나올 때로 다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학자들의 연결 문제 또는 박스형으로 해서 찾는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사례 적용을 보실래요?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례 적용이 나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출제된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상부 상조 기능이 나왔네요. 수급자인 독거르시를 위해서 주민 일촌 맺기 실시해서 생계비 연계 지원한다?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제도네요. 두 번째 생산 분배 소비입니다. 지역 주민이 생산 동그라미 한 채소를 마을 공동 판매장에 지원하여 판매한다. 생산 분배 소비와 연관성 있는 경제활동 경제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제가 있는데요. 갑 마을에서는 인사 잘하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 동그라미요. 조례를 제정하고 위반하는 청소년에게 벌금을 강제로 부과한다. 네, 사회통제 기능 맞습니다. 법률, 조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해서 법률 동그라미, 법률의 동그라미 치안을 강제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치안 강제 다 사회통제와 연관성이 있는 정치제도입니다. 사회통합입니다. 종교단체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종교제도는 사회통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단체가 지역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격려잔치를 개최하고 후원 물품을 나눠준다. 복지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종교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종교의 사회통합 기능이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1번 내용 이제 끝났습니다. 2번 내용 들어갑니다.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입니다. 한국의 역사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가 중요한데 발전기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 별표 2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형성기, 정착기, 발전기 이거는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몇 년대에 뭐가 있었고 몇 년대에 뭐가 있었고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알아놓는 게 급선무다. 근데 그 연도도 발전기에 해당되는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950년, 70년대 해방 이후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보호사업의 밑줄. 시설보호사업이 주류를 형성했고 지역사회복지사업은 한국외원기관연합회 카바라고 하는데요. 이 카바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1970년대 초반까지 주종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부터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시작을 하고 이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이 점차 이 외원기관 카바 활동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착기 1980년에서 90년대 초반까지인데요. 사회복지관은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국가의 공식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1980년대 중반 복지관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급격한 팽창은 90년대라고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밑줄 별표. 자, 우리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체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복지관이 있어요. 자, 사회복지관이 양쪽으로 확대된 시기는 198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8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급속한 양적 팽창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몇십 개에 불과했던 것이 몇백 개가 된 것이 바로 90년대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